의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복로장생. 안녕하세요, 복로장생 청취자 여러분, 건강의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복로장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휴일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희한하게도 또 이번 주 일요일 오늘도 또 비가 내리네요. 서울은요. 서울은 또 비가 내리고 흐렸다가 비었다 지금 그래서 반복 중인데요. 한 4주 연속 일요일에만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오늘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비가 와서 멀리 외출들은 못 하실 것 같고 주로 실내에서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뜻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감기가 정말 유행이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쭉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읽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122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읽어볼 예정인데요. 이 내용에 하루키의 달리기를 하는 이유, 달리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뭔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먼저 오늘 읽어드릴 부분, 김세현 아나운서님께서 일단 읽어주실 건데, 매일 꾸준히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해나갈 때는 매일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레이먼드 챈들러라는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챈들러는 하루에 몇 시간인가는 반드시 책상 앞에 앉아서 혼자 의식을 집중하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루키는 여기서 전업 작가에게는 매일 꾸준히 필요한 근력을 열심히 훈련하고 그 의지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장편 소설 쓰는 것을 육체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책을 써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전체 한 권의 책을 쓴 것은 굿바이 류마티스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 권 썼는데요. 이 책을 쓰면서 글쓰기라는 것은 정말 육체노동이구나 라는 것을 저도 몸소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루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역시 하루키도 한 권의 정리 있는 책을 완성하는 일은 육체노동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는 게, 한 편의 소설을 쓰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달리기를 매일 한다는 것이거든요. 육체노동이기 때문에 매일 달리기를 함으로써 글을 써나갈 수 있다. 하루키는 소설을 쓰는 작업이, 특히 장편 소설을 쓰는 작업이 뼈를 깎는 듯한 노동이다. 몸 안에서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몸에 적응해 가야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집중력이나 지속력 떨어짐으로써 어느 시점부터는 한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집중력과 지속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결국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처럼 몸의 집중력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전처럼 일을 똑같이 해나가려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운동량을 늘리지 않으면 예전만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과 똑같은 양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똑같은 양의 일을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하려면은 운동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량을 늘리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의 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키는 또 소설을 쓰면서 많은 것을 달리기를 통해서 배워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설이 어떻게 나올지 본인 스스로도 궁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낙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올 다음 소설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될지가 궁금하고 그 소설을 기다리는 것이 본인 스스로 낙이다. 결국 하루키는 본인 스스로 쓰는 소설을 본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행복한 일이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행복한 상태로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장수할 수 있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소설을 쓸 수 있는 하루키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달리기를 매일 하는 하루키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오래 살고 싶을까 하고 비웃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는 건강관리를 매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건강관리해서 뭐 얼마나 오래 살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요, 하루키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오래 살고 싶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오래 살지 않아도 좋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온전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10년을 보내더라도 멍하게 활력 없이 지내는 10년보다는 생동감 있게 소설을 쓰면서 사는 작가로서의 10년을 보내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고, 달리기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 북로장생, 문학작품 속 생동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문학작품 속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건강에 관한 음식이나 건강관리법, 각종 건강에 대한 상식 지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저 역시도 제가 무슨 건강관리를 이렇게 함으로써 오래 살아야겠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잘 해내고 활력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동안 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건강에 관련된 지식과 실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은 아니죠. 얼마나 오래 살지 수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도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건강관리를 안 하고 술, 담배 많이 하셔도 오래 사신 분도 있고, 인명은 제천, 수명은 언제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는 일, 생동감 있게 멋지게 하고 싶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로장생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이 팟캐스트 북로장생 들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에 대한 상식 이야기들 매일매일, 제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에 매일매일 들으시면서 오래 살기 위한 목적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활력 있게, 생동감 있게, 행복하게 내 일을 해나가고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팟캐스트가 여러분께 다가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마지막으로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을 읽고 이 책은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아직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월요일 활기차고 건강하게 시작하십시오. 건강요정은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호흡법으로 비유해보면 집중하는 것이 그저 가만히 깊게 숨을 참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숨을 지속한다는 것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호흡해가는 요령을 터득하는 작업이다. 그 두 가지 호흡의 밸런스가 잡혀있지 않으면 몇 년 동안에 걸쳐 전업 작가로서 소설을 계속 써나가기 어렵다. 호흡을 멈추었다 이었다 하면서도 계속할 것. 이와 같은 능력은 고맙게도 재능의 경우와 달라서 트레이닝에 따라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고 그 자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도 있다. 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집중력과 지속력은 자연히 몸에 배게 된다. 이것은 앞서 쓴 근육의 훈련 과정과 비슷하다. 매일 쉬지 않고 계속 써나가며 의식을 집중해 일을 하는 것이 자기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정보를 신체 시스템에 계속해서 전하고 확실하게 기억시켜 놓아야 한다. 그리고 조금씩 그 한계치를 끌어올려 간다.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그 수치를 살짝 올려간다. 이것은 매일 조깅을 계속함으로써 근육을 강화하고 러너로서의 체형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종류의 작업이다. 자극하고 지속한다. 또 자극하고 지속한다. 물론 이 작업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만큼의 보답은 있다. 뛰어난 미스터리 작가인 레이먼드 챈들러는 비록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고 해도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인가는 반드시 책상 앞에 앉아서 혼자 의식을 집중하곤 한다는 말을 개인적인 편지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그가 어떤 의도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나는 잘 이해할 수 있다. 챈들러 씨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업 작가에게 필요한 근력을 열심히 훈련하고 조용히 그 의지를 높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매일의 훈련이 그에게는 불가결한 일이었던 것이다. 장편 소설을 쓴다고 하는 작업은 근본적으로는 육체의 노동이라고 나는 인식하고 있다.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두뇌 노동이다.
그러나 한 권의 정리된 책을 완성하는 일은 오히려 육체 노동에 가깝다. 물론 책을 쓰기 위해서 뭔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빨리 달리거나 높이 뛰거나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작가의 작업을 조용한 지적 서재 노동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커피잔을 들어 올릴 정도의 힘만 있으면 소설 같은 건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소설을 쓴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책상 앞에 앉아 신경을 레이저 광선처럼 한 곳에 집중하고 무의 지평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적합한 단어를 일일이 선택해서 전체의 흐름을 있어야 할 위치에 계속 유지시키는 그러한 작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장기간 동안 필요로 한다.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뼈를 깎는 듯한 노동이 몸 안에서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물을 생각하는 것은 머리이다. 그러나 소설가는 이야기라고 하는 의상을 몸에 감싼 채 온몸으로 사고하고 그 작업은 작가에 대해서 육체 능력을 남김없이 쓸 것, 대부분의 경우 혹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능이 풍부한 작가들은 이와 같은 작업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자각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어느 수준을 넘는 재능만 있다면 소설을 계속 써나가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여러 가지 난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젊다는 것은 온몸에 자연스러운 활력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력이나 지속력도 필요하다면 저절로 생긴다. 이쪽에서 굳이 애써 찾을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젊고 재능이 있다는 것은 등에 날개가 돋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로움과 활달함도 많은 경우 젊음을 잃어감에 따라 차츰 그 자연스러운 기운과 선명성을 잃어간다. 이전에는 가볍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어떤 연령대를 지나면 그만큼 간단하게 할 수 없게 된다. 강속구 투수의 구속이 점점 떨어져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물론 사람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재능의 감퇴를 커버할 수도 있다. 강속구 투수가 어느 시점부터 변화구를 위주로 한 두뇌 피칭으로 전환해 가듯이. 그러나 그러한 것에도 물론 한계가 있다. 거기에는 상실감의 안개와 같은 그늘도 어눌거리게 된다. 한편 재능이 별로 풍부하지 않다고 할까? 평범한 작가들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근력을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훈련에 의해서 집중력을 기르고 지속력을 증진시켜간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질을 재능의 대용품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견뎌나가는 사이에 자신 속에 감춰져 있던 진짜 재능과 만나기도 한다. 삽을 써서 비짓땀을 흘리며 열심히 발밑에 구멍을 퍼 나가다가 아주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비밀의 수맥과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경우다. 이런 경우 정말 행운이라고 부를 만하다. 그러나 그 같은 행운이 가능하게 된 것도 그 근원을 따지면 깊은 구멍을 파나갈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근력을 훈련에 의해서 몸에 익혀왔기 때문인 것이다. 만년의 재능을 꽃피운 작가들은 많든 적든 그러한 과정을 거쳐온 것은 아닐까? 물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재능이 고갈되지 않고 작품의 질도 떨어지지 않는 진정한 재능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 마음껏 사용해도 마르지 않는 수맥, 그것은 문학에 있어서 참으로 축하할 일이다. 만약 이와 같은 거장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문학의 역사는 지금처럼 당당한 위용을 자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든다면 셰익스피어, 발자크, 디킨스. 그러나 거장들은 어디까지나 거장들이다. 그들은 뭐라고 해도 예외적인, 신화적인 존재들이다. 거장이 될 수 없는 세상 대부분의 작가들, 물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많든 적든 재능의 절대량의 부족분을 각자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여러 측면에서 보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소설을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써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린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에서 자신을 보강해 가느냐 하는 것이 각자 작가의 개성이 되고 특징이 된다. 나 자신에 관해 말한다면
나는 소설 쓰기에 많은 것을 매일 아침 길 위를 달리면서 배워왔다. 자연스럽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얼마만큼 어디까지 나 자신을 엄격하게 몰아붙이면 좋을 것인가, 얼마만큼의 휴양이 정당하고 어디서부터가 지나친 휴식이 되는가, 어디까지가 타당한 일관성이고 어디서부터가 편협함이 되는가, 얼마만큼 외부의 풍경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얼마만큼 내부에 깊이 집중하면 좋은가, 얼마만큼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얼마만큼 자신을 의심하면 좋은가. 만약 내가 소설가가 되었을 때 작정하고 장거리를 달리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쓰고 있는 작품은 전에 내가 쓴 작품과는 적지 않게 다른 작품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무엇인가가 크게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은 확실히 든다. 아무튼 여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달려온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을 나 스스로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다음 나 자신의 내부에서 나올 소설이 어떤 것이 될지 기다리는 그것이 낙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한계를 끌어안은 한 사람의 작가로서 모순투성이의 불분명한 인생의 길을 더듬어가면서 그래도 아직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역시 하나의 성취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다소 과장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기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리고 만약 매일 달리는 것이 그 같은 성취를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었다고 한다면 나는 달리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세상에는 때때로 매일 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까지 해서 오래 살고 싶을까? 하고 비웃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이지만 오래 살고 싶어서 달리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설령 오래 살지 않아도 좋으니 살아있는 동안은 온전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수적으로 훨씬 많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같은 10년이라고 해도 멍하게 사는 10년보다는 확실한 목적을 지니고 생동감 있게 사는 10년 쪽이 당연한 일이지만 훨씬 바람직하고 달리는 것은 확실히 그러한 목적을 도와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주어진 개개인의 한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자기를 연소시켜가는 일, 그것이 달리기의 본질이며 그것은 또 사는 것의 메타포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에는 아마도 많은 러너가 찬성해 줄 것으로 믿는다.